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시즌 개막이 약 한 2주가량 지났습니다. 아직은 시즌 극초반이고 10경기씩 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시즌 초반 아주 훌륭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을 이끌고 있는 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11월 7일까지 경기 결과를 반영했고요. 자, 오펜시브 레이팅 탑 5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 킹스인데요. 자, 세크라멘토 킹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공동 4위입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5위.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굉장히 많이 또 공격 레이팅에 신경을 쓰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가장 바뀐 부분 바로 더마 드로잔이 들어왔죠. 자, 드로잔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3점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공격의 효율 자체는 대단히 좋아졌고요. 올 시즌 현재 평균 득점이 전체 5위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는 18위로서 평범하지만 어시스트에 비해서 필드골 성공률이 대단히 높죠. 보통은 어시스트 개수와 필드골 성공률은 정비례하거든요. 그런데 필드골이 4위, 3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점 야투가 무려 58.5%, 그만큼 이 하프코트 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 득점 1위는 더마 드로잔입니다. 팀 내 1위고요. 디에런 팍스가 2위, 사보니스가 3위인데 한 팀에서 평균 20점 이상이 3명이에요. 이러니 뭐 공격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가 4위, 말릭 몽크가 팀 내에서 벤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5위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 13위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은 5위고, 결국 지난 시즌에는 공격이 좀 잘 풀리지 않아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드로잔을 데려오고, 그리고 드로잔, 팍스, 사보니스를 공격 트리오로 함께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성적은 썩 좋지 못하지만 뉴욕 닉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7경기를 치렀는데 3승 4패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지금 새롭게 가세했던 미켈 브리지스나 카렌스터니 타운스의 역할은 좋은데, 자, 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서 공격과 수비의 조화를 이루고 손발을 맞추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공격 레이팅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득점 자체는 17인데 이거는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이에요. 페이스가 현재 뉴욕 닉스는 꼴찌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이에요. 그래서 어시스트 개수도 21이지만 필드골이 전체 5위고요. 그 다음에 3점이 1위입니다. 2점 야투는 떨어져 있지만 3점 성공률을 비롯해서 필드골 성공률 자체가 1위라는 건 그만큼 효율과 또 하프코트 셋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뜻하겠죠. 자, 뉴욕 닉스의 3점 지표를 살펴보면 3점 시도 개수는 22위예요. 그런데 성공률은 1위. 그만큼 3점을 더 많이 던질 필요가 있는 뉴욕 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팀 내 득점 탑5를 살펴보면 젤런 브런슨, 카렌서니 타운스가 48.4점을 합작하고 있고, 미켈 브리지스가 16.1득점, 아누노비, 조시 하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닉스는 왜 3승 4패에 그쳐있냐? 수비가 문제예요. 탐 티보도 감독이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0위. 결국에는 공격은 오케이인데 수비는 조금 더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균형을 좀 잘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현재 7승 1패입니다. 피닉스 선즈와 함께 퍼시픽 디비전 공동 1위고요. 놀랍게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도 전체 2위니까 현재까지 나온 팀들 가운데 공수 밸런스가 가장 훌륭하죠. 자, 평균 득점 3위고요. 리바운드 1위, 어시스트 3위, 필드골 8위, 3점 성공률 4위, 2점 성공률을 제외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표가 탑 10 안에 들어요. 그만큼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 페이스를 살펴보면 페이스는 전체 16위, 그러니까 리그 중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이 3위라는 건 그만큼 공격 지표나 효율이 좋다는 뜻이고, 지금 팀 내 득점 탑5를 살펴보시면 아주 그냥 황금 밸런스입니다. 스테픈 커리와 버디 힐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공동 1위고요. 3위가 앤드루 위긴스, 그리고 조나단 쿠민과 모제스 무디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균 득점들이 높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로스터 깊이는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이외에도 브랜든 포젬스키, 드레이먼드 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이 선수들의 평균 득점이 9점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항상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가 평균 21.2점에 어떻게 본다면 그쳐 있지만 에이스의 볼륨이 싹 떨어졌지만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이 3위라는 건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훌륭하고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이 빼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위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위인데 현재 제일런 브라운이 엉덩이 부상 때문에 지난 2경기를 빠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위입니다. 자, 평균 득점은 2위, 예, 그리고 어시스트는 24위에 불과한데 필드골도 19위예요. 자, 하지만 3점이 여전히 강하죠. 예, 3점이 성공률 30개 팀 가운데 8위고 이 페이스 자체는 18위. 예, 페이스가 뭐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3점 시도 개수 1위, 성공 개수 1위, 그 다음에 3점 성공률 8위, 그 다음에 평균 실책은 3번째로 적습니다. 실수가 적고 3점을 고효율로 때려 박으니 오펜시브 레이팅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원투펀치 활약을 살펴보시면 제이슨 테이텀 30.2득점 MVP 페이스고요. 이 제일런 브라운은 엉덩이 부상으로 못 나오기 전까지 25.7득점, 그리고 데릭 화이트의 평균 득점이 무려 19.8점입니다. 팀 내 최고, 팀 내를 넘어서 리그 최고의 3점 슈터고요. 페이튼 프리차드가 놀라워요. 페이튼 프리차드가 올 시즌 벤치에서만 출전을 하고 있는데 28.1분 뛰면서 무려 16점, 3점 성공 개수 3.9개, 3점 성공률 41.2%입니다. 자, 그 덕분에 드루 할러데이의 다소 낮아진 볼륨을 채우고도 남죠. 모든 선수들이 3점을 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스턴이 오펜시브 레이팅 탑5 가운데 2위입니다. 자, 그리고 1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자, 캐벌리어스 같은 경우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입니다. 야, 진짜 놀랍죠?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8위였거든요. 그러니까 JB 비커스태프 감독이 수비는 잘 만드는데 공격은 젬병이에요. 예, 그런데 케니 애킨슨이 오면서 이 케니 애킨슨 감독이 있을 때 브루클린 네츠가 신바람 농구를 했었거든요. 누구 앞세워서 디앤젤로 러셀, 뭐 조 해리스, 그 다음에 또 캐리스 르버트. 근데 지금 캐리스 르버트는 클리블랜드에서 제외했고 데리어스 갈랜드를 딱 메인 볼핸들러로 쓰면서 지금 도노반 미첼과 서로 공존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전체 1위고요. 어시스트 6위, 필드골 성공률 1위, 3점 성공률 2위, 2점 성공률 1위.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공격의 팀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서도 작년까지 잘했던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6위. 예, 그리고 그 덕분에 넷 레이팅이 전체 3위고 페이스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느렸거든요. 예, 올 시즌은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렸고 지난 시즌은 페이스가 22위, 올 시즌은 페이스가 10위. 빠르게 달리면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독이 바뀌는 게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는 올 시즌의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펜시브 레이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디펜시브 레이팅은 역시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항목인데, 자, LA 클리퍼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놀랍게도 5위입니다. 자, 주요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최소 실점 5위, 스틸 10위, 블락은 적습니다만 뭐 수비 리바운드 잘 걷어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프 밴 건디 전 해설자가 어시스턴트 코치로 왔어요. 그런데 제프 밴 건디가 와서 제일 많이 건드리고 있는 디자인이 어디냐면 수비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뭐 뉴욕 닉스 이끌었을 때도 그렇고 휴스턴 로켓츠를 지도자를 했을 때도 그 두 팀 모두 다 수비의 팀이었거든요. 그만큼 수비 전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에 뭐 주바치의 높이, 그 다음에 또 수비 활동량이 좋은 뭐 데렉 존스 주니어, 또 벤치의 크리스턴, 자, 이런 선수들이 클리퍼스를 굉장히 좋은 수비팀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아마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제프 밴 건디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클리퍼스의 선수들이 카와이 레너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거의 지금 진흙탕 농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스가 계속 좋은 수비팀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위는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는 놀랍게도 디펜시브 레이팅 4위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프레드 밴블릿,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를 데려왔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디펜시브 레이팅이 9위 팀이었습니다. 공격이 20위여서 플레이오프로 못 나갔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괜찮아졌습니다. 공격 7위, 수비 4위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하죠. 자, 최소 실점 3위, 그리고 스틸과 블락, 허슬 수치는 뭐 평범하고 리바운드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만 프레드 밴블릿, 딜런 브룩스, 자바리 스미스처럼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의 수비 디자인, 이 역량 자체가 아주 훌륭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멘 탐슨, 그리고 뭐 타리 이슨처럼 사이즈를 갖춘 연건들이 벤치를 지키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수비 지표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주전과 벤치의 조화, 그러니까 벤치가 나왔을 때도 그 수비의 강도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인데 휴스턴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칭 스태프의 역량도 뛰어나고 선수들도 젊고, 그 다음에 노련미를 갖춘 프레드 밴블릿, 그 다음에 또 딜런 브룩스, 또 벤치의 제프 그린,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위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댈러스의 올 시즌은 현재까지 공격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페이스도 많이 느려졌고요. 페이스가 14위고,
그다음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15위에 불과합니다.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클레이 탐슨이 있다면 사실 그들이 원했던 오펜시브 레이팅은 아니겠죠. 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비로 먹고 삽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고요. 네, 그 다음에 최소 실점 5위, 스틸과 블락, 허슬 수치도 리그 중간급은 되고 수비 리바운드는 뭐 데니얼 게퍼드, 데릭 라이블리의 PJ 워싱턴 등등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좀 많이 컨셉이 바뀌었어요.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0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지 못했습니다. 18위였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는 빨랐어요. 6위. 근데 올 시즌은 페이스가 좀 느려지는 대신에 수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데니얼 게퍼드, 그다음 PJ 워싱턴과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 때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수비 조직력이 좋아진 느낌이 있고 현재까지는 클레이 탐슨을 주전으로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비 문제는 불거지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2위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펜시브 레이팅 3위. 근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예요. 최소 실점 2위고요. 그 다음에 스틸과 블락 같은 허슬 수치가 예술입니다. 15.6개, 스틸 5위, 블락 4개. 그리고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는 또 한 번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에요. 수비 리바운드가 전체 6위입니다. 수비 리바운드가 많은 게 왜 중요하냐? 수비가 성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공한 수비를 내가 공중볼을 낚아채서 수비의 끝을 마무리를 리바운드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수비 지표와도 연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올 시즌 수비가 뛰어난데 뭐 드레먼드 그린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요. 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그다음 브랜든 포젬스키 같은 연건들도 수비 구멍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시스템이 굳건하다 보니까 뭐 스테픈 커리나 버디 힐드처럼 수비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닌 자원들을 백코트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멍들을 팀 차원에서 잘 메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작업이고 또 코칭 스태프의 역량으로도 이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골 허용률이 41.6%, 전체 2위, 두 번째로 낮고요. 골든스테이트를 만나는 팀들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3점 성공률이 29.5%입니다. 퍼리미터 디펜스, 픽앤롤 수비, 2대2 디펜스를 미친 듯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워리어스를 만나는 팀들은 워리어스를 상대로 3점이 30%가 안 돼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인테리어 수비, 인사이드 수비, 아웃사이드 수비가 모두 잘 되고 있고 소통 잘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좋고 조직력 뛰어나다 보니까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자, 1위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야, 썬더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에요. 가장 젊은 팀이고 그런데 지난 시즌 이미 최연소 서부 컨퍼런스 1위 기록을 세웠고 최연소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 기록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활용 점정으로 알렉스 카루소가 더 들어왔죠. 하텐슈타인까지 돌아온다면 물샐 틈 없는 전력을 과시하게 될 텐데 자,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최소 실점 100점을 안 넘겨요.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스틸 1위, 블락 1위인데 시즌 초반이라 하더라도 스몰 샘플이라 하더라도 스틸과 블락의 합이 20.7이다. 이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은 수치입니다. 수비 리바운드도 전체 4위고요. 자, 그 중심에 역시나 챗 홈그랜, 알렉스 카루소, 루돌트, 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평균 스틸과 블락이 합이 무려 2.6입니다. 가드 주제에.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수비 구멍이 없다는 거죠. 수비에서부터 모든 공격의 출발을 가져간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의 훌륭한 지도력, 전략 전술까지 더해지면서 리그 유일의 디펜시브 레이팅 2자리, 리그 유일의 최소 실점 2자리, 평균 실점, 그리고 리그 유일의 스틸과 블락 합계 20개 이상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현재 썬더를 서부 컨퍼런스 우승팀 2연패로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 최강의 창과 최고의 방패를 지닌 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것만 놓고 보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양대 부문에서 탑3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얼마나 빼어난 수비팀인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표는 계속 바뀔 거예요. 저희가 격주를 통해서 레이팅을 살펴보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공격팀, 최강의 방패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미국 갑니다. 네, 미국 저희 조코피 구독자분들과 잘 다녀와서 또 열심히 컨텐츠 찍겠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컨텐츠는 계속 올라오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